자, 오늘은 한국 교육사를 하자. 자, 여기 보면은 자, 여러분 여기 봐봐. 한국 교육사는 오늘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고 이제 끝낼 거야. 근데 한국 교육사는 여러분 국사 수업 시간 때 어때? 들었던 이야기들이 참 많죠, 여러분들, 그치? 근데 이제 아무래도 국사 수업에 저는 전반적인 어떤 뭐 사회, 정치, 경제 다 다루는 파트니까, 그죠? 근데 이 교육학에서 한국 교육사는 근데 교육적 분야만 다루는 거니까 좀 더 자세할 수는 있죠, 여러분들, 그치? 근데 크게 어떤 내용에 있어서 뭐 이렇게 색다른 건 없을 거야.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워낙 국사 공부를 시험 과목에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쭉 한번 정리를 해 보는 걸로. 응? 그래서 크게 부담 갖지 않고 봐도 될 거야. 근데 사실 한국 교육사 같은 경우는 문제 출제 비중은 어떠니? 그렇게 높은 파트는 아니지. 그래서 또 이 파트를 또 아예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내 쌤이 핵심적인 부분으로 정리를 해줄게요. 근데 우선 오늘 나간 보충 자료 좀 볼래, 여러분들? 오늘 나간 우선 보충 자료를 보면 쌤이 저번 시간에 서양 교육사를 끝내면서 그 표를 만들어준다 그러지 않았어? 그래서 뭐 한국 교육사 보충 자료 들어가기 전에 서양 교육사 비교표를 만들어 놨지, 그치? 처음에가 뭐야? 그리스 교육, 그 다음에 로마 교육, 중세 교육, 르네상스. 뒷장 넘겨봐라. 뒷장을 이렇게 넘기면 그 다음에 있어서 16세기 교육, 종교 개혁을 가지고 있는 17세기 교육에서 좀 실학주의, 18세기 교육, 자연주의, 19세기 교육에서 신인문주의, 19세기 교육에서 진보주의 해서 서양 교육사의 핵심적인 내용이 다시 한번 표로 모아져 있을 거야. 그리고 그 교육 내용과 장단점을 얘기했고 그 시기에 맞는 대표적인 교육학자들의 밑에 쭉 잡혀 있을 거야. 근데 그 교육학자에 따른 이야기들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좀 세밀히 살폈으니까는 여러분이 거기 추가적으로 또 한번 정리를 해. 그래서 이 표를 갖고 서양 교육사는 정리하면 되지 않겠나 이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표를 줬으니까 그 표를 보고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고. 자, 그러면 이제 보충 자료 뒷장을 먼저 보자. 이제 보충 자료 뒷장을 보면은 한국 교육사의 흐름이라는 표가 있지 않아? 우선 스마은 이제 개괄적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살피는 걸로 하자. 그래서 한국 교육사를 이제 구분할 때 고대 교육, 상고시대라면 삼국시대 이전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삼국시대, 그 다음에 고려시대의 교육, 조선시대는 전기 후기로 구분했고, 그 다음에 근대 교육. 그래서 그 시대별의 한국 교육사에 이제 구분을 해놓은 표일 거야.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교육 목적과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과 특징적인 것들이 이렇게 모아져 있지, 그치?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워보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걸로 해. 그래서 이제 처음에 상고시대는 굳이 정리할 필요 없어. 뭐 상고시대라면 어떤 교육적인 체제도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치? 그러니까 주로 경험을 통한 교육이었기 때문에 상고시대 어떤 교육적으로 정리할 부분은 없고, 그래서 이제 한국 교육사는
삼국시대부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자. 여러분 이제 국사에서 배웠지만 삼국시대 하면은 고구려, 백제, 그리고 신라 이렇게 세 나라를 얘기하는 거지. 그냥 들어. 근데 이 세 나라에서 백제에 대한 교육사는 전무해. 그러니까 백제 쪽의 어떤 자료가 아주 미비하기 때문에 백제 쪽의 어떤 교육 제도를 정리한다라는 것은 의미 없고, 그래서 주로 삼국 시대는 고구려하고 신라. 신라를 통일 전과 통일 후 이렇게 둘로 구분하고 있어. 그래서 먼저 고구려를 이제 살펴보는 걸로 하자. 자, 고구려. 근데 고구려를 이제 살펴보자라면 교재 처음에 보면 삼국시대 교육에서 일본의 고구려의 교육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지 않아? 근데 고구려의 교육 목적은 거기 줄 쳐봐. 유학을 중시하여 유교 사상을 국가 이념인 동시에 교육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유교 사상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보면 돼. 그리고 3번으로 내려가 봐. 고구려의 교육기관에서 태학과, 국자학과, 경당이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아? 근데 고구려의 교육은 태학과 경당 중심으로만 이게 정리를 해주면 돼. 그 태학 줄 치고, 그리고 경당 이렇게 줄 치자. 해서 고구려의 이제 교육기관으로서 태학과 경당 이렇게 이제 두 개의 교육 체계를 얘기해. 그래서 처음에 태학을 보면은 국립적인, 그러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으로 보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립대학의 시초라고 얘기하는 게 태학을 얘기해. 그 태학의 그 설명 좀 봐봐. 설립은 소수림왕 때 됐고, 목적은 유교 교육을 통한 관리 양성, 교육 내용은 오경과 삼사, 삼국지, 진춘추, 무예, 입학 자격은 귀족과 그 자녀, 교사의 명칭은 박사, 태학 박사, 중국 동진의 교육 제도를 모방해서 설립한 것이다. 그래서 태학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은 딱 그렇게 정리가 돼 있을 거야. 근데 거기서 이제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국립대학의 최초의 형태라는 거, 그치? 요 부분을 좀 기억을 좀 잘해. 그리고 나서는 뭐 설립, 목적, 교육 내용, 입학 자격, 교사의 명칭, 뭐 기타의 내용 이런 부분은 뭐 일상적인 삼국시대 교육기관들, 국립교육기관들이 행하는 내용들이지 뭐 유교 사상의 바탕이니까, 그치? 됐어. 두 번째, 경당이라고 돼 있지 않아? 경당은 사학의 시초라고 얘기를 해. 거기 또 줄 쳐봐. 그래서 경당의 경우는 이제 국립적인 어떤 국가에서 운영이라기보다 어떤 사학적인 거, 그치? 그러니까 우리 요즘 치면은 사립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여러분들, 그치? 그리고 설립은 장수왕 15년이라는 설이 있고, 목적은 문무일칙 교육, 화랑도 제도와 비슷하다. 문과 무의 어떤 양쪽을 병행하는 교육, 그치? 좀 이따 보겠지만 신라는 화랑도 교육이 있잖아, 그치? 거기에 이제 준한 교육의 경당이다 이렇게 보면 돼. 내용은 경화, 문화, 그 다음에 무예, 입학 자격은 평민과 지방의 귀족 자녀, 주로 결혼 전에 청소년을 입학 자격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입학 자격은 체크하자. 그리고 위에 태학에서도 입학 자격은 체크하자.
얘기됐어? 자, 머리 틀어보자. 머리 틀어. 고구려는, 고구려는, 주로 이제 유교의 어떤 이념, 사상을, 교육의, 그치,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는 거야. 근데 이런 식의 교육을 행하는 기관으로 어때? 태학과 경당, 이렇게 이제 두 가지의 교육적인 체계를 얘기해. 특히 태학은 국립적인 성격이고, 요거는 사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다. 됐어? 그리고 태학은 주로 입학 자격을 누가 갖는 거야? 귀족과 그 자녀고, 그 다음에 경당의 경우는 평민과 지방의 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거. 이 정도의 의미만 가지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보충자료에서 한번 다시 보여줄게. 자, 뒷장 넘겨봐봐. 보충자료 피자, 보충자료. 보충자료에서, 어디를 펴주냐면은, 보충자료에서, 아니, 보충자료에서는 볼 거 없겠구나. 이건 따로 안 뺐다. 요거 고려는 따로 뺐는데, 고구려는 따로 뺄 게 없어서 안 뺐구나.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교재로 와서, 이번에 백제 교육은, 아까도 스미 얘기했지만은, 문헌이나 어떤 사료들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서, 딱히 백제의 어떤 교육적인 면을 얘기하는 거는 없었어. 응? 그 대신 뭐, 한 번 정도는 그냥 가볍게 읽어보는 선에서 끝내. 응? 자, 뒷장 넘기자. 넘기면, 이제 신라의 교육이다라고 돼 있잖아. 됐나? 아무래도 삼국시대에서 중점은 신라 중심으로 봐야 되겠지, 뭐. 그치? 자, 처음에, 1번은 뭐라고 돼 있어? 통일천. 삼국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의 교육이야. 주로 화랑도 교육이 이제 주된 교육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지. 그 화랑도 교육 동그라미 쳐봐. 근데 화랑도 교육을 이제 중점으로, 그지? 통일 이전의 교육은 이제 행은? 근데 여러분 이제 거기 1번에 남모와 준정의 설화라는 게 이게 무슨 설화지? 이거죠, 여러분들. 여기 잠깐 스미 좀 해볼까? 원래는 통일신라 전에는 주로 원화라는 여성이 여성 단체가 주로 이제 그 사회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고 교육은 이제 주 대상이 됐던 부분이었어. 근데 이 원화 중에 남모라는 원화가 있는데 이 여자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기를 준정이라는 그지 이제 원화가 이제 하게 돼.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어떤 내분이 발생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남성을 이제 화랑으로 임명을 해서, 그지? 화랑으로 임명을 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화랑도라는 게 형성이 됐다고 그래. 그래서 남모와 준정의 거기 이제 싸움에서 이제 화랑이 시작을 이제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설화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그 이야기는 뭐 가볍게 그냥 들으면 될 거야. 그리고 봐봐. 동그라미 2번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 화랑도는 국가의 직할 기관은 아니야. 그치? 거기 줄 쳐봐.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이제 직할을 하는, 그치? 직접적인 어떤 관할하는 기관은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화랑도는 국가 직할 기관은 아니다. 그치? 이 부분은 이제 기억을 해주고, 조직에서는 그래. 총지휘자가 국선이고 단장, 화랑, 그 다음에 단원. 단원은 계층의 구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4번 화랑도의 교육 이념은 화랑도의 이념은 유불선 3교의 사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불선 3교의 사상 포함. 거기 줄 쳐. 그러니까 화랑도 교육은 유교, 불교, 그치? 해서 선해서 유불선 3교의 사상을 전부 다 이제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 그치? 근데 아무래도 앞에서 고구려는 유교 중심의 어떤 교육이었었잖아, 그치? 그 다음에 나라의 충성, 부모의 효도, 악의 배제, 신의 실천. 그 다음에 5번에 화랑도의 교육 목적은 평화시 국가를 다스릴 정치 지도자 양성하고 전쟁 시에는 국방을 맡을 군사적인 지도자 양성이 화랑도의 교육 목적이라 그래. 자, 뒷장 넘겨보자. 넘겨서 화랑도에서 말하는 5개, 그치? 세속 5개라는 덕목이 있지 않아? 줄채 이제. 근데 화랑도 교육하면 세속 5개가 가장 의미를 주는 거 아니야? 처음에 사군이충이라는 게 뭐지? 옆에다 써봐. 충성으로서 임금을 섬긴다. 충성으로서 임금을 섬긴다. 사친 이유는 뭐야? 효도로서 어버이를 섬긴다. 효도로서 어버이를 섬긴다. 교우이시는 믿음으로써 벗을 사귄다. 믿음으로써 벗을 사귄다. 임전무태는 싸움에 임해서는 물러남이 없다. 싸움에 임해서는 물러남이 없다. 임전무태. 살생유택은 산 것을 죽임에는 가림이 있다. 산 것을 죽임에 있어서는 가림이 있다. 가림이라는 것은 가려서 죽이라는 얘기지. 살생유택, 그치? 맞나? 그래서 화랑도에서 말하는 주요 덕목, 세속 5개, 요 5개를 얘기를 해. 근데 요거는 워낙 많이 얘기가 되는 거라서, 뭐, 그치? 그래서 사군이충, 사친이효, 교우이신, 임전무태, 살생유택 이렇게 얘기해서 5개를 얘기해. 그 다음에 화랑도의 교육 내용은 무술, 정서도야, 호연지기 하명, 유교 정신, 불교 정신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교육 내용으로 삼고 있고. 참고를 보자. 거기 줄 쳐봐. 화랑은 원화, 국선, 설랑, 풍월도, 풍류도 등으로 불린다. 그치? 이렇게 이제 명칭을 달리 불릴 수도 있었던 거. 그것도 이렇게 한번 줄 한번 쳐주고. 그래서 통일 이전에 신라의 교육은 이 화랑도 교육이 이제 주된 교육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이제 여기 좀 보자. 보면, 통일 전은 주로 이제 화랑도의 교육 이렇게 이제 보고, 그 다음에 통일 이후의 교육이 어때? 봐봐. 통일 이후의 교육에서 주로 국학교육, 응? 네, 국학교육은 국학은 설립이 31대 신문학 인원에 됐고 소속은 정부의 기관인 예부, 거기 줄 치고 정부 기관인 예부. 설립 목적은 유교 사상에 입각한 관리 양성, 유교 사상의 보급, 줄 치고. 아까 화랑도 교육은 그지 3교 사상을 유불선을 다 포함하는 교육이었었잖아. 근데 통일 이후가 되면서 아무래도 당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통일이 이루어지니까, 그치? 그들의 어떤 문물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유교 중심으로 이제 옮겨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유교 중심의 어떤 교육이 되고, 직제는 정 1명, 박사 조교 약 1명, 대사 2명, 사 2명 은 됐고, 입학 자격은 나이는 15, 30세, 기족 자제 줄 처방은 수업 연한은 9년, 졸업 후 성적에 따라서 대남아, 남아, 대사의 벼슬을 주어졌다.
국학의 교육 내용은 줄치고 춤과 효를 가르치기 위해서 필수 과목으로 논어와 효경을 주로 이제 교육 내용으로 삼고 있고, 뒤에 넘겨서 이제 기술 교육은 그치? 유학 교육 위에 기술 교육으로서 의학 박사 이런 식이 있고, 자, 요게 이제 됐지? 그 다음에 9번에 줄쳐봐. 독서 3품과, 그치? 이 독서 3품 출신이라는 게 뭐냐면, 자, 요거 이제 잠깐 얘기해 줄게. 여기 봐봐. 이제 국학으로, 또 머리 들고, 이제 국학이라는 교육기관을 통해서 통일 이후는 이제 교육을 전담하게 되잖아. 근데 여기 봐봐. 어떤 문제가 생기니? 봐라. 신라가 이제 통일을 거치면서, 그치? 아무래도 화랑의 어떤 그들의 진골의 어떤 힘들이 세지잖아. 그치? 그래서 어떤 화랑에 의해서 통일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들의 어떤 힘이나 그들의 권한이, 그치? 비대해지잖아. 그래서 국가 자체가 진골이 가지고 있는 어때? 너무나 혜택이 많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진골 자녀들은 어때? 조금 미흡하거나 어떤 능력이 좀 없더라도 출세를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만 거야. 그래서 그거를 좀 없애보자 해서 독서 3품과라는, 그치? 이런 식의 이제 시스템을 만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 그 옆에다 써봐. 선생님 불러줄게. 이제 독서 3품 이렇게 줄치고, 진골이라는 이유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금방 스미기한 것처럼 통일신라가 되면서부터 화랑 출신의 진골들이, 그치? 너무나 극성을 이루잖아. 그래서 그러한 진골이라는 이유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그리고 주로 요 독서 3품과는 국학의 졸업생들이 치르는 시험이야. 국학의 졸업생들이 치르는 시험제도, 과거제도야. 그러니까 이거는 독서 3품과라는 이 과거제도는, 그러니까 국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안 되는 거지, 그치? 나 아까 국학 입학자가 또 기족 출신이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기족 중심으로 이제 옮겨간 거지. 그 승계가 계속 되는 것 뿐이지, 그치? 그 대신에 기족 중에서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바꾼 거지, 그치?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어? 특상중하로서 이렇게 이제, 그치? 구분을 해놓고, 근데 특상중하. 그래서 그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시켜놓은 거지, 그치? 근데 특은 오경삼사 제자밖에 통대. 이거는 전국에서 진짜 한두 명 있을 만한 거고, 일반적으로 상중하로 구분했다고 보는 게 맞겠지, 그치? 그래서 삼품이라는 표현을 쓴 게 그 상중하를 얘기하는 거야. 응? 근데 원래는 특상중하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특이라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는 품계고 계급이고 등급이고, 그럼 특은 정말 통일신라 중에서 한두 명 나올 것만한 그런 인재니까 주로 이제 상중하로 나눠서 거기에 맞는 능력에 맞는 벼슬을 제공했던 거지, 그치? 도서 상품과 요거는 기억 잘해야 되는? 이게 됐나?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좀 보자. 자, 머리. 그러니까 신라는 통일전은 화랑도가 주로 교육의 어떤 체계였어, 그죠? 통일 이후는 국학과 독서 3품과라는 과거 제도,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나라에, 그지? 교육 체계를 만들고 있었던 거지. 이해됐어? 그러면 이제 삼국시대 유명한 교육 사상가들이 있잖아. 누구 해놨어, 거기에? 원효하고 뒷장 넘기면 설총이 이렇게 돼 있지 않아? 자, 쌤이 요거는 저 옆에다 좀 필기 좀 하자. 어디다 필기해 주냐면은,
잠깐만. 교재 416페이지, 그 교육 사상과 옆에다가, 스미 세 사람을 간단히 해줄게. 자, 처음엔 누구냐면, 교육 사상가로서, 처음에 원강을 또 하나 써봐. 원강. 교재에는 없는데, 원강, 원효, 그치? 그 다음에 설총. 이렇게 세 명을 잡아서 얘기를 하자. 썼어? 자, 선생님이 불러줄게. 원강 얘기하자. 충, 효, 신, 용, 관. 응? 썼어? 다시. 충, 효, 신, 용, 관. 점점점 이게 되는 거지, 그치? 관의 교육 이념으로 신체적 단련과 정신적 수양 방법으로 화랑도를 가르침. 자, 다시 한번 불러볼게. 원강은 충, 효, 신, 용, 관의 교육 이념으로 신체적 단련과 정신적 수양 방법으로 화랑도를 가르침. 됐어? 자, 원효 불러줄게. 하쟁사상의 교육 이념으로 노래를 만들어서 민중교화에 이바지하던 하쟁사상의 교육 이념으로 노래를 만들어 민중교화에 이바지함. 설총 불러줄게. 그리고 이제 특징을 찝어줄게. 설총은 군왕 교육의 이념을 유덕 선정에 두었으며, 유덕 선정, 유덕 선정에 두었으며, 신라 국학 초기 교수. 됐어? 자, 다시 이제 찝어줄게. 줄 쳐봐. 원강은 대표적인 게 뭐지? 화랑도를 가리켜서 수양 방법으로서는 고기 줄 치고, 원효는 민중교화에 이바지했고, 설청은 군왕 교육에, 특징적인 표현 알겠어? 그리고 원효에 대한 이야기와 뒷장 넘기면 설총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이 시간 내서 읽어봐. 한 번 정도 읽어보는 선에서 해. 뭐 더 이상 막 이렇게 확대할 건 없어. 요 정도의 의미를 딱 갖고 정리하면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확인하자. 그리고 이제 고려로 가자. 자, 뒷장 넘겨보자. 우리가 네 문제를 스마고 해결하면서 필요한 게 있으면 또 얘기하자. 됐나? 자, 1번.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교육적 인간상으로 꼽히는 선비 동그라미 쳐볼래. 선비가 현대사회 인간 교육에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시사점은 선비의 어떤 특징에서 찾을 수 있는가? 이렇게 돼 있지? 선비. 자, 선비 밑에 선생님 부르는 대로 써봐. 선비 정의를 내려줄게. 학식은 있으나 벼슬 하지 않은 사람이며
학식이 있고 행동과 예절이 바르며 의리와 원칙을 지키고 관직과 재물을 탐하지 않는 고결한 인품을 지닌 사람. 이게 선비에 대한 정의야. 다시 한번 불러줄까? 다시 한번 부를게, 처음부터. 학식은 있으나 벼슬하지 않은 사람이며 학식이 있고 행동과 예절이 바르며 의리와 원칙을 지키고 관직과 재물을 탐내지 않는 고결한 인품을 지닌 사람. 이게 선비에 대한 정의야. 얘기됐어? 우리 선비사상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 그치? 선비하면은 뭔가 이렇게 신선시되는 느낌이 있잖아, 얘들아. 그치? 잠깐 여기 봐봐. 선비하면은 뭔가 이렇게 좀 속세와는 떨어져 있는, 그치? 고결한 느낌, 그치? 이런 느낌이 이제 선비 의미잖아. 그치? 선비같이 산다라는 얘기 하잖아. 그치? 자, 답 찾아봐. 이런 건 뭐 설명해서 해줄 문제 아니야. 여러분이 그냥 읽고 판단하는 거지. 몇 번? 오 번이지? 5번이 돼야지 뭐. 맞나? 자, 2번 문제 가자. 우리나라 교육 역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1번, 경당은 고려시대의 교육기관으로 최초의 지방학교였다. 아니지. 경당은 아까 어디 교육기관이었어? 고구려지, 고구려. 여기 있잖아, 여기 경당. 고구려. 그치? 고려 아니지. 지방학교가 아니라 최초의 뭐였어? 사학이었지, 사학. 그치? 맞나? 자, 그러면 3번으로 내려가자. 신라의 화랑도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옳은 것은요? 됐어? 1번 어떨 것 같아? 유교 영향으로 중국의 학교 제도를 모방하였다. 여기 머리 틀어봐, 얘들아. 머리 틀어봐. 신라는 통일 전과 통일 이후로 구분을 했잖아. 근데 통일 전은 화랑도 교육으로서 여기는 어떤 이줄 아까는 삼교 사상을 가르쳤잖아. 유불선, 그치? 유교 중심은 아니었잖아. 근데 통일이 되고 나서 국학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하니? 유교 사상으로 옮겨 당나라의 어떤 영향을 이제 받게 되잖아. 나당연합 이런 걸 통해서 통일이 이루어지잖아, 그치? 맞나? 그러면 1번의 경우는 국학 얘기하는 거 아니니? 국학? 그치? 2번은 자연 속에서 심신수양을 종교교육은 아니었지, 여러분들, 그치? 화랑도가 종교교육은 아니었잖아. 아까 종교교육이 아니라 전쟁, 평화 시에는 유능한 인재, 전쟁 시에는 유능한 장수, 그치? 3은 어때? 우리 민족 교육의 풍요 사상을 중요한 기반으로 하였다. 3교 사상, 그치? 오케이. 3번이 답이 돼야지. 점차 체계되어서 고등교육기관이 국학으로 발전하였다. 아니지. 국학은 화랑도에서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 여기 봐봐. 여기 머리 들어. 국학은 화랑도 교육이 승계된 교육은 아니었었잖아. 그치? 요거는 국가에서 관할했던 단체 교육기관은 아니잖아. 근데 이건 국가에서 관할한 거고, 그치? 그러니까 이게 승계가 된 건 아니었잖아. 그치? 5는 화랑도 교육을 거친 사람은 과거를 통해서 관리로 등용되었다. 어때? 이건 아니었었지.
여기 봐봐. 우리가 아까 내 통일 이후에 씀 이랬잖아. 통일 이후가 되면서 화랑도에 있었던 진골들이 어때? 그들의 특권이 생긴 거잖아. 그래서 이제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국학에서 이 여기를 졸업한 사람들에 한해서 독서 상품가라는 걸 만드는 과거제를 만들었다 그랬잖아. 맞나? 그치? 그러면 5번의 경우는 어때? 화랑도를 교육을 거친 사람은 과거를 아니 이거는 국학에서 독서 상품가로 넘어간 거지, 그치? 화랑도는 어땠어? 화랑도는 그냥 인물 중심으로 천거했던 거 아니야? 여기는 어떤 뭐 선발 방법이 구체로 있었던 건 아니잖아, 그치?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잖아, 얘들아. 화랑도에서 어느 날 갑자기 벼슬이 되거나 나라의 중심 장군이 될 때는 시험을 보고 된 건 아니라 화랑도 출신이라는 자체가 어떡하니? 어드밴티지가 됐던 거잖아, 그치? 맞나? 오케이. 몇 번 답? 3번 답이 돼야지, 그치? 자, 4번 하자. 신라시대 독서 상품 출시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신라 원성왕 4년에 국학에 설치된 관리 선발 제도, 그치? 국학에 설치된, 그랬잖아. 국학을 졸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과거 시험 제도라 그랬잖아. 2번은 오경삼사 제자 발거에 능통한 자를 특별히 발대해서 등용하였다. 그치? 아까 상중하에서 특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 이게, 그치? 3은 사서 오경에 대한 독서의 정도를 상중하의 상품으로 평가해서 관직을 제시하였다. 요게 틀렸어. 왜? 사서는 아니지, 오경이지, 오경. 그럼 사서가 뭐지? 그 밑에 써봐. 사서가 뭐야? 대학, 논어, 맹자, 중용.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요걸 사서라고 그래. 사서는 주의가 편찬한 것으로 조선시대 이제 중시됐던, 그제? 교육 내용이지. 사서, 오경은 신라시대부터 이루어졌지만 사서에 대한 건 어떠니? 요거는 조선시대 때 중시했던 거야. 대학, 논어, 맹자, 중용. 됐나? 오케이. 몇 번다? 3번이 틀린 거야. 4번은 어때? 귀족 세력 억제, 왕권 관화가 목적이었다. 아까 귀족 세력의 억제라는 거 얘기해줬지? 진골들의, 그지? 그들의 어떤, 그지? 권력, 그지? 그냥 진골 출신이라는 자체가 벼슬길에 오르는 이런 식의 어떤 패단이 생겼잖아. 맞나? 5번은 진골 귀족의 저항과 당나라 유학생의 특별 대우로 시료를 거두지 못하였다. 맞아, 시료는 거두지 못했어, 그치? 그러니까 진골 귀족이 어떠니? 그거 용납하겠니, 그치? 나라를 세울 때 그들이 세웠다고 생각하는, 통일을 이뤘다고 생각하는데, 그치? 양보 못하지. 근데 이런 귀족 세력을 이겨내기에는 어떠니? 신라의 왕족이 그렇게 권한이 많지는 않았어. 화랑이란 자체가 워낙 신라를 전체를 지배하는, 그치?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뿐만 아니라 실권을 갖고 있는 단체였잖아, 그치? 맞나? 오케이. 그래서 답은 3번 쪽이 답이 돼야 돼. 독서 상품가라는 것도 잘 기억해놔요, 공은? 얘기 됐나? 자, 그러면 여기 좀 보자. 머리 들자. 스미 이제 삼국시대에서 고구려 신라 쪽의 어떤 이제 교육, 그제? 제도와 교육의 어떤 내용을 얘기해 줬어. 그게 복잡하진 않지, 뭐, 그제? 머리 틀어봐. 백제는 의미 없고, 고구려 하면 뭐예요? 유교 이상, 유교 사상을 중점적으로 하는 거야, 뭐 있어? 교육기관으로. 태학, 태학은 국립체제 국립대학으로 보면 돼. 또 경당, 그치? 요거는 주로 귀족 자제들 입학이, 그치? 요거는
평민하고 귀족자들 지방에, 그치? 맞나? 사학의 어떤 시초로 보는 거지, 그치? 그래. 그 다음에 있어서 신라는 어떻게 나눠? 이 머리털에 통일전, 통일후, 그치? 통일처는 화랑도 교육이 주된 내용이었어. 근데 화랑도에 대한 이야기는 기억해주고, 그 다음에 통일 이유는 국학을 통한, 맞나? 근데 이 국학을 통해서 독서 삼품가라는 과거 제도가 도입이 되지, 그치? 맞나? 그래서 귀족들의 진골들의 어떤 견제, 그치? 장치를 만들었지만 결국은 어땠어? 극복을 못했지, 그치? 이게 됐나? 오케이. 그러면서 교육 사상가는 누구 꼽아? 원광, 원효, 설청, 그치? 원광은 대표되는 게 뭐야? 화랑도 정신을 가리킨 사람이야. 그리고 원효는 민중교화, 그치? 노래나 이런 걸 만들어서, 그치? 그 다음에 설청은 군왕의 교육, 그치? 이쪽으로 이제 중점을 얹었던 사람이고, 그 포인트 잡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삼국시대는 맞추고, 그러면 이제 고려시대 얘기를 하자. 응? 자, 고려시대를 또 스머랑 얘기해보자. 보자. 나 아까 얘기한 대로, 워낙 국사에서 여러분들이 접하는 내용들이라, 그치? 막 이렇게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거는 아니지, 뭐, 그치? 자, 그러면, 고려시대는, 자, 요거는 섬하고 이제 프린트를 좀 보자. 프린트를 보고, 요거는 정리를 좀 하는 게 좋을, 고려가 아무래도 삼국시보다는 조금 복잡한 구석이 있으니까, 자, 프린트 펴봐. 보충 자료를 펴봐, 보충 자료. 그래서 거기 표가 이렇게 있었지? 근데 표는 이제 좀 이따 보기로 하고 뒷장을 또 먼저 봐봐. 그 고려시대의 교육이라고 해서 한바탕에 딱 정의가 돼 있잖아. 그치? 됐어? 그 표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 됐어? 고려하면은 불교 사상이, 그지? 사회 전체를 지배했던 그런 시대 아니었어? 그 밑에 봐봐. 불교 사상이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으나, 근데 불교 사상을 가지고 어떤 나라를 운영해 나가는 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그치, 인재 등용을 위해서 유학이 장려는 됐어. 유학이 장려되었다는 그 부분도 줄을 쳐봐. 아무래도 불교 중심의 어떤 나라 이념을 갖고 있었지만은 실질적인 나라의 어떤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불교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하는 것은 종교 그 의미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유학 쪽에 영향을 갖고 정리되어서, 자, 처음에 중앙교육이 있지, 그치? 처음에 뭐 있어? 국자과무라는 교육기관이 있어 줄 치고, 나중에 성균관으로 이제 이 명칭이 바뀌어는, 그러니까 조선시대 성균관이 이 국자감에서부터 이제 계속 승계가 됐다고 봐야 되겠지, 그치? 그리고 성종 11년에 개경이 세운 최고의 교육기관이야. 목적은 유교적 교양에 투철한 인재 양성의 조직을 육학으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그래. 국자감이 그래? 자, 보자. 국자감이, 그치? 중앙 이제 개경에 딱 설립이 된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뭐가 또 생겨? 봐봐. 학당이 생겨, 학당. 이것도 학당도 중앙정부, 중앙에 개경이 생기는 기관이야. 요거는 이제 중등교육기관이야. 그러니까 고등교육기관은 국자감이고 학당은 이제 중등교육기관, 그치? 우리말로 하면 이제 초중등 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거지. 국자감은 대학교 교육이라고 보면 되고, 그치? 그리고
국자감에 입학하지 못한 개경 학도들을 모아서 유교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향교와 달리 문묘가 없었다. 문묘가 없었다는 부분 잘 참고해주고, 그 다음에 자, 요게 이제 개경에 생긴 그런 이제 교육적인 어떤 기관들이었다면, 이제 지방에 생기는 게 뭐죠? 지방 불러봐. 뭐 있어? 향교가 있어. 향교. 자, 지방의 중등 교육기관이고, 자격은 문무관 8품 이하의 자녀와 서민 자녀로 성적이 우수하면 국자감에 입학하신 기회가 주어졌다. 문묘가 설치돼서 국자감의 축소판이고 사회교육기관의 역할도 했다. 그치? 요게 이제 향교인 거야. 됐나? 자, 근데 여기 좀 보자. 요거는 이렇게 봐야겠다. 여기 봐봐. 야, 근데 이들 전체는 전부 다 무슨 기관인 거야? 관학이었던 거야. 그치? 관학이라면 국가가 관장하는, 그치? 교육제도, 교육 어떤 기관들이었던 거지. 그치? 맞지? 근데 이제 그 밑에 뭐가 있는 거야? 사설기관들이, 사학들이 있잖아, 사학. 그치? 이제 사학을 이렇게 이제 보면은, 사학에는 처음에 뭐가 있어? 12공도가 있지? 12공도. 12공도가 사학에는 처음에 있잖아. 12공도는 뭐야? 읽어봐봐. 해동공자 최충이 세운 문헌공도를 비롯한 12개 고등 사립교육기관, 오늘날 사립대학으로 국가에서 감독은 했습니다. 그치? 근데 사립대학인데 요거는 국가에서도 관장은 해. 그리고 국자감과 같이 관리 인재 양성을 위한 과거 준비 위주고, 문묘는 모시지 않고 공민왕 때 폐지가 됐습니다. 이렇게 돼 있지. 그치? 12공도. 근데 거기서는 결국은 이제 12개 고등 사립 교육기관이 12공도라는 거. 그치? 요거는 참고를 해야 되는. 자, 특이사항이 뭐였었니? 사립인데도 국가에서 감독은 했지, 그치?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립대학하고 참 비슷해, 그치? 사립대학도 사립 개인이 만들고 단체, 재단이 만든 거지만 국가에서 어떤 감독은 하잖아, 그치? 국가에서 감독이 안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 얘들아, 그치? 그래서 12공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서당이 있어. 서당은 전국의 사설 초등 교육기관의 역할이야. 서민의 자제를 위한 교육기관으로 고구려의 경당의 영향을 받아서 고려 후기에 세워졌다. 이렇게 돼 있지. 됐나? 자, 여기 보자. 여기 봐. 요거는 12공도는 사립대학의 형태고, 요거는 초등교육기관으로서 지방에, 그치? 쫙 이제 만들어진 거지, 서당. 서당이라는 거 우리 많이 알잖아, 그치? 동네 이렇게 서당이 있잖아, 그치? 근데 그거는 전부 다 개인적으로 사학이 있지, 여러분들, 그치? 국가에서 어떤 관할은 관학은 아니었지, 여러분들, 그치? 자, 머리 틀어. 그래서, 이렇게 고려시대 교육의 어떤 체계는 우선 관합 중심으로 개경에 이렇게 만들고 지방엔 이렇게 만들고, 그치? 그러면서 사학의 어떤 것은 12공도 서당 이렇게 형성이 됐던 거지, 그치? 요건 사립대학, 그치? 요건 뭐 동네에 있는, 요건 학원빌라는 거, 학원빌, 그치? 학원이라고 보면 돼, 이거는, 그치? 서당은 요즘 학원이지 뭐, 그치?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향교는 지방에 있는, 그치? 요거는 관학의 형태야. 그리고 학당, 그 다음에 국자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요거 구분할 수 있겠어?
자, 그러면 앞에 표 좀 다시 한번 봐봐. 앞에 표를 보면 보충자료에서 앞에 표를 봐봐. 고려 시대는 문무 분리가 이렇게 돼 있지, 그치? 그리고 유교 정치 이념을 도착화했다. 태조 서경에 학교 설치했고 성종 때 12목에 경학박사 1인, 의박사 1인 파기 중앙에 국자감을 설치했어. 그치? 국자감 설치 줄 치고 교육조서 발표, 도서관 설치, 인종 때 지방에 향학을 설치했어. 그치? 향학 줄 쳐봐. 그리고 또 내려가봐. 종합대학은 국자감이었었지, 그치? 신분별 입학하고 경시육하, 국자하, 3품 이상 자제, 태학, 5품 이상 자제, 사문화, 7품 이상 자제, 기술학부, 8품 이하 자제로 서민자제, 서민자제 거기 있는 거 잘 챙겨야 돼, 응? 지방교육교로는 향교가 있다 그랬지? 향교. 그치? 여기 있잖아. 여기. 지방. 그치? 향교. 지방관리 평민자대를 고려 성종 처음 설립했고, 관리 재교육, 문신월가법 시행, 그의 교육은 해당 관청에서 교육함. 이렇게 돼 있지. 그치? 너 여기 봐봐. 거기는 주로 여기까지만 돼 있는 거지, 여기까지. 그치? 관학 중심으로만 지금 해놓은 거지. 사학은 공도하고 서당의 개념은 사실은 그래. 이거는 국가에서 행하는 어떤 교육기관이 아니니까, 그치? 요건 빼놓고 요까지만 딱 해놓은 거지, 그치? 이게 됐어? 그 표 이해됐어? 자, 그러면 뒷장 넘겨봐. 교재 좀 와봐, 교재. 교재 지금 어디를 한 거냐면 얘들아 419페이지에 고려의 교육과 과거 제도하고 그 다음에 고려의 관학인 국자감 이 얘기 한 거고 그치? 뒷장 넘겨봐. 그 다음에 동서학당 그 다음에 향교 학당 얘기한 거야 학당은? 요거 학당 요 얘기한 거지 그치? 동서학당이라고도 하고 말개는 오부학당이라고도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그 다음에 향교 됐지? 그 다음에 밑에 고려의 사학으로는 12공도 그치? 뒷장 또 넘겨봐봐. 그 다음에 서당 이렇게 돼 있지 그치? 이게 됐나? 자, 근데 여기 좀 잠깐 보자. 지금 스민 책에 이제 이거에 대한 얘기들을 쫙 이제 국자감은 어떤 거고 쫙 이렇게 풀어놨잖아, 그치? 근데 있지? 들어봐봐. 글쎄, 그걸 다 읽어가면서 이해할 필요는 없을 거야, 그치? 책이니까 이제 올려놓은 건데, 지금 얘기했던 보충 자료 프린트에서 있는 내용, 그치? 그 정도 선에서 내용은 정리해. 그리고 이제 문제 풀면서 부족한 거 있으면 살짝 채우면 되겠지, 그치? 너무 과도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이제 교재 봐봐. 보면, 그리고 이제 교재를 보면, 이제 고려의 교육 사상가들이 누가 돼 있어? 그치? 네 사람을 꼽지? 채충, 진울, 그 다음에 이색, 그 다음에 정몽주 이렇게 네 명을 꼽아는 자, 요거는 보충 자료 봐봐. 이제 교육 사상가 제일 밑에 봐봐. 채충은 해동공자라 하며 12공대의 선구자고 조교제 실시하여 교육 방법의 신교훈을 이룬. 그 다음에 안양은 성역이 돼가고 성전학 제도, 그러니까 장학금 제도 설치, 여섯동모, 충효 예신 경성을 교육은 불교 배격하고 불서 읽기 금지. 이색은 불심 유심 동일관에 입각한 심신성명의 구명에
심신성명의 구명에 그 이름을 두고 과거제 묵가 설치를 주장하여 문무견비를 이상적 인간상으로 했다. 묵가 설치 주장줄 쳐봐. 이게 왜 나온 거지? 여러분, 고려의 교육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묵가 교육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라시대나 이럴 때 문무견비한 인재를 만드는 게 화랑도 교육 이런 것들이었잖아. 근데 고려에 넘어오면서 묵가 교육이 없어. 응? 그 특징은 좀 이따 문제를 볼 거야. 응? 정몽주는 교육 이념은 치지궁행, 인간상을 충군신의인 이렇게 이제 주장한 사람이 정몽주야. 응? 근데 요 이야기는 자 교재로 와보자. 교재 보면은 네 사람에 대한 그치 이야기가 쭉 이제 정리가 돼 있을 거야. 됐나? 맞나? 그래서 그 네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시간 내서 한번 또 보고, 응? 근데 큰 의미 두지는 말고 한 번 정도 읽는 선에서 해. 근데 이제 숨하고 이제 문제를 풀면서 고려시대 교육에서 빠진 게 있으면 더 추가적인 얘기를 좀 잠깐 하자. 응?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하자. 쉬었다가 요거 문제 풀면서 마무리 짓고, 그제? 다음 시간에 조선시대하고 근대 이렇게 정리해서 마무리 짓는 거야. 응? 됐나? 자, 잠깐 쉬었다 하자.